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의 찬란한 백제유산을 널리 알리는 세계유산 축전이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지에서 오늘부터 29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이번 축전에는 5가지 테마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주도용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인 REC 가격이 1kW시당 150.57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시민발전 주식회사는 시민펀드 투자자 7% 수익률 배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세 1.2%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 중앙동 수해 피해 상가들을 돕기 위한 장보기 행사가 한창입니다. 지역 내 33개 기관과 단체가 다음 달 초까지 잇따라 장보기에 나서 상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거센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2,000명대에 육박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90명입니다. 지역 발생 1,913명, 해외 유입 77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22만 182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발생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7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 15명을 비롯해 익산 5명과 군산 4명, 무주 3명, 남원, 고창, 부안 각 2명 등입니다. 이 가운데 무증상 확진자는 1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전주에서는 타 지역 및 도내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감염자가 속출했습니다. 군산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도내 확진자와 접촉한 후 돌파 감염된 사례입니다. 익산의 찬란한 백제유산을 널리 알리는 세계유산축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오늘 개막해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지에서 29일까지 17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축전에는 5가지 테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또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온택트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인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지. 익산의 찬란한 백제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2021년 세계유산 축전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개최됩니다. 문화재청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세계유산 축전은 찬란한 유산 어게인 백제로 주제로 13일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17일간 진행됩니다. 개막 행사는 13일 저녁 7시 미륵사지에서 개최됐으며 익산과 공주, 부여 등 3개 지역의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중계됐습니다. 우리 백제 역사 유적지구 공주, 부여, 익산에서 펼쳐지는데요. 익산에서는 백제 시대 때 서기 643년도에 매장되었던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올 미륵사지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17일간의 여정입니다. 3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같이 백제로 야간 공연, 백제로 별빛 마실, 백제로 RPG, 백제의 꿈 설치 미술, 백제로 렉처 콘서트 등 5개의 테마로 상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특히 백제로 렉처 콘서트는 14일과 21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며 역사, 명상, 음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패널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인문학 콘서트입니다. 14일에는 조통달 명창에게 백제와 우리 소리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윤미 대표의 예술이 꽃 피우다, 퓨전 국악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1일에는 가수 최양에게 익산의 딸에서 홍보대사가 되기까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투트랙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언택트 형태의 미륵사지 탑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키트를 제작했습니다. 직접 키트를 집에서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가족들과끼리 사회적 거리 두고 한시적으로 야간에 아름다운 미륵사를 감상하고 왕궁리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 축전이 개막돼 17일간의 익산 백제문화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군산의료원과 자동차 융합기술원이 경영실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15곳의 출자 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반면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라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경영 실적 평가에 따라 기관장과 직원에 대한 성과급이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도교육청이 2022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신규 교사 84명을 선발합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16명과 초등학교 55명, 특수유치원 3명, 특수초등학교 10명 등 모두 84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는 1년 전 211명보다 127명 60%가 줄어든 규모로 오는 10월 4일부터 닷새 동안 지원서를 받아 11월 13일 1차 시험을 시행합니다. 익산시가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전액을 보전해줍니다. 시는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 보전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마늘과 노지감자, 생강, 건고추, 대파, 가을배추, 가을무 등 7개 품목으로 현재 노지감자와 생강, 건고추 3개 품목에 대한 신청 및 접수는 완료됐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대파와 가을배추, 가을무, 마늘 4개 품목의 신청 접수를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익산시가 아동복지시설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청년 자립정책을 강화합니다. 정원일 익산시장은 오늘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립지원 전담 요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자립수당을 보호 종료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만 18세가 되면 아동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들이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익산 청년 정책을 접목해 주거와 취업교육, 생활안정수당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인 REC 가격이 확정됐습니다. 20년 장기 계약으로 1kW시당 150.57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시민발전 주식회사는 수익률 배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률 7% 가운데 이자소득세 1.2%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5천 명이 넘는 투자자 모집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올해 말 완공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100메가와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 가격이 확정됐습니다.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산자부에 요구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 가격은 1kW시당 163.9원보다 떨어진 150.57원입니다. 현재 현물시장의 시세 140원대보다는 높게 책정됐습니다. 시민발전은 이럴 경우 매년 벌어들이는 발전 수익은 연간 140억 원가량으로 수익 분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NM이나 이런 것들을 아껴서 약 360억 정도를 절감을 해서 우리가 REC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금액들을, 이런 금액들을 운영자금이나 이런 거를 좀 아껴가지고 시민들한테 주는 금액은 일제히 손해가 나지 않도록 구조를 짰습니다. 발전 수익은 200억 원을 투자한 서부발전이 5%, 50억 원을 투자한 시민발전이 4%, 시민에게는 연 7%의 수익금이 돌아갑니다. 시민에게 돌아가는 수익금 7%는 이자소득세 1.2%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5.8%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펀드 수수료가 붙을 경우 순수 수익금은 더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발전은 REC 가격이 정해지면서 곧바로 시민펀드 모집에 들어가 늦어도 내년 말에는 발전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익률이 5%대에 머물면서 시민 투자자가 채워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시민발전 주식회사는 7%를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제 공과금을 빼고 나면 약 한 5% 정도의 이 이자를 받아가는 건데요. 1년 따지면 이게 약 100만 원 정도, 한 달 따지면 8만 원, 7천 원 정도 되는.
시민펀드는 전체 사업비 1,230억 원 가운데 80%인 1,000억 원가량으로 한 사람당 최대 2천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 5천 명 이상을 모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은 5천 명인데 만약에 5천 명이 모이지 않을 때에는 기간 투자라든지 다른 안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민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에 진행되는 전혀 무방하도록 하겠고요. 알리시 가격이 결정된 새만금 2구역 육상 태양광 사업. 수익률과 투자자 모집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았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에 추진하는 2.1기가와트 수상태양광 사업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민단체가 한수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1, 2기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단체는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의 불공정, 특혜 입찰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망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와 해수에 대한 내구성이 충분한 자재 사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새만금 개발청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촉구 등 적극적인 대책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류 배설물로 하얗게 뒤덮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패널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어제 논평을 내고 새만금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패널에 조류가 날아들면서 분비물을 남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청이 조류 방지 펜스 설치와 바닷물을 사용하지 않는 세척 방법 등 대책을 내놨지만 부실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청의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며 시민 모두가 이해할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대체 공유일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올해 최대 나흘의 휴일이 추가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작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차별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민주당 전북도당 앞 등 3곳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육권 문제 때문에 가족 이탄 승용차를 들이받은 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장모와 양육권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익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가족들이 탄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의 장인은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가족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익산 일부 지역에 몇 달째 녹물이 나와 주민들이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녹물이 나와 수도꼭지에 필터를 설치했지만 필터에서 검붉게 변한 녹이 묻어나온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석 달 전부터 녹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익산시 상하수도 사업단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녹물이 나오는 상수관에서 물을 빼내는 조치는 취했지만 낡은 상수도관 교체는 2년 뒤에나 해결이 가능하다며 필터값과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중앙동 수해 피해 상가들을 돕기 위한 장보기 행사가 한창입니다. 익산의 33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다음 달 초까지 장보기에 나서는데요. 상인들은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주는 참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13일 중앙시장, 바르게 살기 운동 익산시 협의회와 익산시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장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시장이 수해로 많은 피해를 보게 됐는데 상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날 모인 참여자는 모두 60여 명. 참여자들은 각자 필요한 물건들을 시장 주위를 돌며 구입합니다.
언니는 뭘 입어도 비치진 않죠? 네, 하나다. 난 이거 찜해놓고 영수증 주셔야 되는데. 영수증이요? 네. 포도 있어요. 함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SNS로 희망장터 이용을 알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를 희망한 곳은 모두 33곳. 익산시는 시민들의 소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릴레이 장보기에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들의 참여 일정을 한 달에 걸쳐 배정했습니다. 상인들은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피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죠. 우리가. 수해 피해 상가들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KCN 하준입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의 60대 선장이 해양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5분쯤 어청도 남서쪽 1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9.7톤급 어선 선장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해경은 A씨를 경비함정에 옮겨 태운 뒤 군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군산 오룡동에 금광 행복주택 98세대를 공급합니다. 금광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주변 임대시세 60에서 80% 수준의 임대 조건에서 20%를 추가로 경감해 공급하게 됩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다음 달 9일부터 16일까지며 서해대학 농특장 융합기술과 실습장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원광정보예술고 등 도내 3개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3개 직업계 고교가 교육부의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학과 개편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정보예술고는 보통과를 보건간호과로 변경해 실습 환경 개선과 기자재 확충, 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 등을 지원받습니다. 이들 학교는 학교 개편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3년부터 해당 학과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섬진강 하류 시군의회 의장단이 정부의 섬진강 땡 하류 지역 수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임신, 남원 등 모두 7개 시군의회 의장당은 구례군 의회에 모여 섬진강 수해 배상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장단은 수해 1년이 지났지만 책임 소재 규명과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수해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수재민의 전액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문 재활병원이 전주에 들어섭니다. 전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공모 사업에서 전주예수병원이 재활병원 건립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2024년까지 460억 원을 투입해 예수병원의 11,000제곱미터 부지에 재활병원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시는 전문 재활병원이 들어서면 척추 손상 재활, 뇌 손상 재활 등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폭우 때 상수관로 작업을 하다가 인부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경찰이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주에서 상수관로 복구 작업을 담당한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폭우가 내릴 때 상수관로 균열 복구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인부들은 작업 도중 강한 비로 관로에 물이 차오르자 몸을 피했지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노동자 한 명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시가 제76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경복절 경축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정원일 시장과 이혜석 광복회 대의원의 경축사 등 기념 영상은 온라인으로 송출됩니다.
군산시와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근대 기억과 등록문화재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문화재청의 근대 역사 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등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어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기념해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앞으로도 근대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관내 일반 음식점과 또 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심식당 지정업소를 모집합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려면 음식 덜어먹기, 수저관리, 직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용품 구비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업소 가운데 중앙시장 침수 피해 상가,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및 모범음식점, 대물림 맛집 등은 지정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구비 서류를 익산시 위생과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백제 세계유산축전에 재미와 감동을 더할 백제로 별빛 마실 버스킹 공연이 펼쳐집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오후 6시 왕궁리 유적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익산 춘포면 새마을부녀회가 지역사회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방역활동을 진행했습니다. HK산업개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군산 옥구읍에 1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쌀은 저소득 가구 43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3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